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11월 2주차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인데요. 서울에 11개 경주, 부산에 6개 경주가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도 변동이 없고요. 뭐 이슈라고 그러면 큰 이슈는 없고 서울의 주로가 문제가 되겠죠. 토요 경마가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 없지만 토요 경마를 하고 일요 경마를 접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요일 서울의 2경주, 6경주와 9경주 중간과 후반부에 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경주와 6경주 처음과 끝을 메인 준메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승부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데뷔전을 준비하는 마필입니다. 6번 와일드 스마티. 이 마필이 현장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발주기 문이 열렸는데 혼자서 한 2마신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스타트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인데 또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고 더 좋아서 이제 스타트가 좋은데, 자, 뭐 이 정도쯤 되면 안에서 실상적으로 기수 조교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수들은 더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교사들이 보고서 안쪽이 계속 죽는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기수들한테 작전 지시를 빨리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조교사들도 뭐 자기 말 뛰는 경주만 쳐다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예상가들이 하도 밖에서 떠들으니까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 뭐 안쪽이 무겁다, 뭐 작전을 바꿔 안쪽 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일요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쪽이 무겁다고 외곽으로 감아둘 확률이 높죠. 자, 그렇다고 보면 와일드 스마티가 스타트 가서 평상시 같으면 펜스 타고 인코스로 최적 전개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작전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벌려놓고 타겠죠. 안쪽에 뭐 한 3마신 정도 비워놓고 타고 결승선에 또 안쪽으로 빼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8번 그레이스데이, 9번 베스트 더 온, 이 마필들, 일단은 이 마필들은 다 괜찮아요. 9번 베스트 더 온은 문세영 기수 기승하는데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6번 와일드 스마티하고 그레이스데이는 데뷔전을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한번 경험을 한 베스트 더 온이 조금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6번 와일드 스마티는 너무 또 좋아요, 발이. 와일드 스마트가 좋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 3마리 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마필, 자, 글로벌 랜드가 있습니다. 외곽 12번 게이트예요. 오히려 12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m에 12번이면은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1200입니다. 그렇게 막 나쁘지 않거든요. 글로벌 랜드가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기본기도 있었고, 훈련 때 변화된 발걸음의 모습도 보였고, 또 게이트도 외곽이라서 전개도 잘 나오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인기마 3마리가 좋아 보이지만 이 외곽에 있는 12번 글로벌 랜드도 발걸음의 성장세가 좋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1경주에는 12번 글로벌 랜드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5번 블랙페페,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 아모스처나, 외곽에 9번 파워풀라이트, 이 3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1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좀 많이 보여요. 저번 주 일요일도 좀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깜빡이들, 그러니까 뭐 완전 생 깜빡이 2배짜리, 3배짜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5배에서 7배 그 사이에 배당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11월 9일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 정도의 깜빡이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편성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 안쪽에 아모스처나 선행 갈 수 있죠. 선행을 가도 안쪽을 비워놓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외곽에 파워풀라이트도 직전 경주 좀 디에고 기수가 약간 아쉬웠어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바짝 붙여서 탔으면, 타이트하게 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약간은 좀 이번에 다시 디에고가 타고 있으니까 자기가 직전에 뭐가 좀 아쉬웠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잘 타줄 거고, 5번 블랙페페예요. 똑같아요. 이 파워풀라이트하고 블랙페페, 직전에 송재철 기수도 이제 블랙페페를 기승을 했었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송재철이 다시 타고 디에고가 다시 타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직전에 내가 뭐가 좀 아쉬워서 조금 부족했는지. 그래서 두 마리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진 마필이 저는 이 블랙페페라고 보이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크게 뭐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금요일에 부산처럼 뭐 300배, 600배, 무슨 막 1000배 이렇게 터지면 뭐 못 맞히겠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면 못 맞히겠지만 뭐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딱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 인기만필들 아모스처나라든지 블랙페페 그리고 파워풀라이트가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 과정에서 또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크게 배당을 터뜨릴 말은 보이지 않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안쪽에 두 마리가 에이스 매치하고 그레이 팬텀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김성현 기수, 권중석 기수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20년 세월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20년 세월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배당을 빵 터뜨리면서 들어왔습니다. 700 몇 배였죠. 근데 이제 20년 세월이 두 번째 경주에서 그렇게 변화를 보였던 거기 때문에 얘가 직전에 뽀록으로 들어왔던 아니면 발걸음의 성장세를 보였던 이제 그거에 상관없이 이번 경주를 보시면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김성현 기수의 에이스 매치를 믿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권중석 기수의 그레이 팬텀을 믿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마필들을 보아한들 볼 수 있는 말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나마 이게 에이스 매치 그레이 팬텀 20년 세월이 세 마리 마필이 발걸음이 동급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김성현, 권중석, 푸르칸 세 명의 기수가 다 못 믿죠. 우리가 다 못 믿는 기수는 맞는데 굳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저 같으면 푸르칸을 뽑겠어요. 그래도 경험이 김성현 기수, 권중석보다는 더 풍부하고 뭐 어차피 독인 객인 말 못하는 상황 똑같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더 많이 타본 놈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푸르칸 기수의 20년 세월이 직전 경주 뭐 상관없어요. 뽀록으로 들어왔던 아니면은 진짜 발걸음의 성장세를 보였으면 이번에도 확실하게 잘 띄워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 세월을 믿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3경주였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시작하는 1경주 중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1경주는 6등급이나 5등급의 1200m가 정상인데 이게 생뚱맞게 지금 1등급의 1200이에요. 뭔가 좀 어색하죠. 이 뛰는 말들도 좀 어색하고 사람이 습관이 참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하튼지 간에 1등급 1200m 단거리가 1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번 1경주를 중맨으로 잡았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1경주가 아니고 이게 5경주 내지 6경주에 들어가잖아요. 1등급의 단거리 경주가. 근데 이게 1경주에 들어와 있으니까 딱 맞는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으니까 1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거예요. 이번 경주에 이제 7번 강서자이언트 직전에 잘 뛰었죠. 6번 백두의 꿈 14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주행 재검 모습을 보면 이미 왔더라고요. 발은 좋아요. 여기에 이제 9번 컨트롤러 까지 36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말까지 팔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를 제가 왜 준메인 경주로 1경주부터 때려잡았느냐? 여기는요, 그러니까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조교사의 성향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패턴, 조교의 흐름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여기서 이놈이구나 하는 거를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놈이 여기 딱 출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조교사의 그 딱 승부 패턴이 있어요. 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 사람한테 작전 지지도 받고 그렇게 막 따라받고 해봤고 했으니까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그 패턴이 딱 걸렸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진짜 와 이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딱 진짜 띵 하고 온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1경주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준메인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뭐 감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그 속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걸 딱 찾아내서 덥석 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준비되어 있는 거 이렇게 딱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정확한 이유와 정확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왜 그 복병을 노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했죠. 네, 블랙러시안이 입상을 해서 이번엔 또 당당하게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을 뛰었어요. 블랙러시안이 13번을 뛰면서 우승 한 번도 없지만 직전에 우인철 기수하고 첫 입상을 만들어냈어요. 잘 뛰었죠. 자, 그리고 4개로 와줬는데 얘는 현장에서 인기 마필로 갈 건데 참 믿기가 좀 껄끄럽죠. 지금까지 뭐 뛰었던 발걸음이 항상 뭐 언제 안 갔냐고요. 얘가 항상 열심히 탔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기가 조금 까다롭고, 자, 여기에 이제 또 팔려주는 게 지존불패가 팔려줘요. 그러니까 지존불패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장단점을 보이는 마필이에요. 얘는 아직도 모래 반응에 민감합니다. 아직 3번밖에 안 뛰었죠. 자, 그래서 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직전에도 모래 맞고 몇 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안쪽 게이트였을 거예요. 모래 맞고 쳐지니까 말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발걸음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 3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전하고 좀 달라요. 왜?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가 밀고 내가 앞에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가면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말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잡고 당겨서 뒤로 들어간다? 그거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승환 기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 야, 나는 죽어도 일단 모래는 안 맞아야 돼. 밀고 나가야 돼. 그렇다고 지존불패가 스타트가 안 되냐? 스타트 되거든요. 여기에서 뛰는 9마리 중에 그나마 스타트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말이에요. 밀고 나가면 충분히 모래를 피하는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 지존불패가 직전처럼 그렇게 개발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앞에 가서 모래 피해서 가면은 지존불패가 훨씬 더 잘 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인기 마필이 되겠지만 혼전도가 좀 있는 편성이라 배당은 조금 있을 거예요. 뭐 무턱대고 뭐 2배, 3배짜리 깜빡이는 아닐 거니까. 자, 이번 경주 좀 세게 보셔야 될 마필,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지존불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5번 블루헌터예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블루헌터는 직전 경주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죠.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단 말이죠. 데뷔전 1000m, 그러니까 1200이 아니고 1000m인데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자, 1200에 5번 게이트로 조건 자체가 워낙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실바 기수가 운이 좋아요. 여기서 블루헌터는 당연히 볼 수 있겠고, 자, 여기 이제 팔려주고 있는 게 안쪽에 빅스타, 그리고 3번 플래시투미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빅스타는 직전에 외곽을 감아 돌면서 좀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외곽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안쪽에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빅스타가 모래 맞으면 직전처럼 뛸 건지 그럼 뭐 뛰어봐야 아는 거죠. 빅스타보다는 플래시투미가 조금 더 낫겠고, 근데 이번 경주 눈에 띄는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조교 때 얘가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퀸 퍼펙트가. 근데 실질적으로 퀸 퍼펙트가 좀 별로 보여준 것도 없어요. 11주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는 있는데 주행 재검을 다시 받았죠. 직전 경주 이제 출전 제외가 되면서 주행 재검을 다시 받기는 했는데 퀸 퍼펙트가 조교 때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조교 때 탄력감이 좋아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죠. 훈련에서 발걸음의 변화가 느껴졌다고 그래서 그게 실경주에 연결되는 말은 극히 뭐 한 30%, 25% 내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막 훈련 좋아 보여도 못 뛰는 마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퀸 퍼펙트가 뭐 그럴지언정 일단 훈련 때 발걸음의 변화는 보이더라. 그러니까 일단 복병으로는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직전과 다르게 좀 발걸음의 변화가 보여주고 있고 훈련 때 탄력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좀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퀸 퍼펙트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산 이경주 뭐 인기 마필들도 좋은데 상태가 좋아진 복병 마필은 퀸 퍼펙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또 인기 마필들이 보여요. 6번 베스트 피치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베스트 피치는 뭐 꾸준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직전만큼 뛰면 여기서 또 오죠. 워낙 성장세가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깜빡이 가는 말이 타이거 캐기 이 두 마리입니다. 베스트 피치 타이거 K. 타이거 K가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렸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외곽 게이트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전개도 안쪽에 어설프게 껴있는 것보다 외곽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K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베스트 피치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상태 좋아진 두 마리가 인기까지 끌고 있다. 발걸음도 좋다.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두 마리가 좋아 보이고, 일단 이 두 마리가 좋아 보이는데 한 마리만 딱 더 보자고 그러면 이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 두레이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레이쇼도 지금 우승이 없는 마필이죠. 9번을 뛰면서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직전에 이제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을 받아놨더니 51km 뛰었잖아요. 51km를 달고 뛰었더니 결승선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이 상당히 좀 괜찮았단 말이죠. 우인철 기수가 직전에 결승선에서 올라왔던 탄력감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본인도 아쉬웠을 거잖아요. 쭉쭉 말이 무고 나가는데 앞에를 못 잡았어. 자, 그러면 자기가 이번에 다시 탔어. 그러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직전에 내가 그렇게 좀 아쉬웠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서둘러야지. 3, 4코너에서 조금만 더 간격을 좁혀서 붙여서 따라 들어가면 그 결승선에서 보였던 탄력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두레이쇼가 암만 좋아졌기로 서니 베스트 피치와 타이거 K가 좋아진 그만큼의 탄력감을 이기기는 감당하기 좀 힘들죠.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뭐 금요일도 제가 3복승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지만 이게 복승식도 있지만 또 3복승식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레이쇼는 여러분들이 3복승식에서 가지고 가셔도 백판이니까 안 팔리는 말이니까 충분히 배당 10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복병 마필. 이번 경주에 복병은 탄력이 좋은 두레이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5번 킹스킹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킹스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경주를 2번이나 뛰었습니다. 대상경주 2번 뛰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여기 뛰고 있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발걸음이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 거고, 킹스킹을 놓고 깜빡이를 갈 게 서부갬블이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서부갬블. 뭐 12조 마방에서 있다가 이번에 이제 31조 라이스 쪽에서 마방으로 옮겼어요. 서부갬블이. 지금 31조에 있던 거는 12조로 또 간 말이 있고, 12조에 있던 게 이제 또 31조로 넘어온 말도 있는데, 서부갬블은 이번에 조교 패턴도 바뀌고 마방 이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한번 보자. 직전까지는 12조 마방 마필이었지만 이제 31조 마방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는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엑설런트로는 좀 보고 싶어요. 다나카 기승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역시 다나카. 금요일 날 다나카 말 타는 거 보셨죠? 바보 같아, 진짜. 그런데 일단 이번 경주는 다나카 기수를 응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엑설런트 런이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이제 골마겸 예방 시술을 하고 이제 상당 기간 휴식을 취하고 11주 동안 충분히 쉬고 이번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말 상태가 좋아졌어요. 조교 때 탄력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충분히 쉬고 뭐 시술도 받고 그래서인지 상태감은 좋아졌더라. 뭐 킹스킹도 있고 서부갬블도 있곤 하지만 이 엑설런트 런도 상당히 좋아졌다. 조교 때 발걸음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마필 조교 발걸음 변화 느껴지는 엑설런트 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번 경주가 준메인이냐? 직전 경주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을 보시면 우억수로예요. 우억수로 지금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는데 장추열 기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말을. 이거 우억수로도 약간 모래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 그러니까 우억수로가 앞에 가지 못하고 뒤따라갔는데 무슨 모래 민감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억수로 뛰는 모습을 보면 장추열 기수가 진짜 바짝 붙어가지고 이게 앞에 가는 말하고 나하고 거리가 한 1마신 내지 2마신, 그러니까 2마신에서 3마신 딱 떨어졌을 때 모래가 진짜 많이 튀기는데 1마신 차이로 바짝 좁혀가지고 딱 꼬리를 바로 물고 가면 모래가 얼굴로 안 오고 가슴으로 뛰어옵니다. 모래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오는, 얼굴로 오는 게 아니라서 말들이 얼굴에 모래를 맞고 눈에 모래를 맞으면 이게 막 말들이
미쳐갖고 날뛰기는 하는데, 모래에 민감한 마필들이 이 가슴에 모래를 맞으면 괜찮아요. 직전 모습을 보면 장추열 기수가 모래를 가슴에 다 맞추면서 바짝 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결승선 돌아서 길 뚫리니까 쭉 뚫고 나오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는데, 장추열 기수가 정말 전개를 깔끔하게 풀어낸 거죠. 진짜 잘 풀어내면서 했는데, 임기원 기수가 또 그렇게 경주를 잘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마오령도 팔리고 있고 10번 IM고도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팔리고 있는데, 제가 뭐 우억수로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또 그 직전 경주, 두 번의 경주에서 얘가 어떻게 뛰었나를 보면 여기에서 답이 딱 나와요. 아, 직전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못 뛰었구나. 이번에는 그런 편성이 아니네. 이번에는 얘가 다른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네. 딱 보이는 복병 마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복병 마필이 두 번 경주를 경험을 하면서 못 뛰었던 이유가 확실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잘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 자, 그래서 제가 6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8번 파워스톤이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워스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때 발걸음도 제일 좋아요. 파워스톤은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라 당연히 뭐 인정을 할 수가 있겠고, 자,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파워스톤의 파트너로 지목되는 마필들이 조금 아리송합니다. 탄탄대로는 지금까지 뛰었던 전력을 보면 이렇게 막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죠. 더군다나 1800m 거리에서. 그러니까 중거리라고 하면 조금 더 볼 수 있겠는데, 장거리는 탄탄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 같고, 외곽이 11번 닥터 매터스입니다. 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면 좀 보겠는데, 얘가 1800에 선행을 간다고 그래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10번 소드윙인데, 최시대 기수. 소드윙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라 얘도 역시 못 믿죠. 이번 경주는 파워스톤은 딱 보여요. 딱 보이는데 어설프게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왠지 좀 배당을 터뜨려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안쪽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테이아 같은 경우는 뭐 정동철 기수의 조건에 지금 1800인데, 테이아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마방 이적을 있잖아요. 마방을 7번을 바꿨어요. 7번. 이렇게 마방을 많이 바꾸는 말이 있나? 그러니까 뭐 이 박병현 마주님이 어떤 성격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마방을 7번을 바꿨습니다. 7번. 자, 이제 7번째 지금 이제 6주 구영준 쪽에서 마방에 들어갔는데, 직전에 조금 좀 이제 사료값은 벌어왔으니까, 착순상금을 벌었으니까 지금 있기는 하는 건데, 여하튼지 간에 6주 마방하고는 조금 손이 맞는 것 같아요. 7번째 바꾸면서 조금 그나마 괜찮아졌. 그리고 이 레이스 마리는 직전에 거세를 하고 첫 경주를 뛰었어요. 거세하고 첫 경주 뛰고 이번에 두 번째 경주니까 조금 더 좋아졌을 거다. 거세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또 한 마리는 일념신화죠. 일념신화 현장에서 조금 팔릴 수 있는데, 직전에 일념신화가 이 파워스톤하고 일머신 착차했습니다. 올라오는 끝걸음도 있었고 18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거리 같으면은 일념신화는 조금 반대죠. 그러니까 중거리 같으면은 오히려 탄탄대로나 닥터멘터스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장거리면은 일념신화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안쪽에 뭐 1번, 2번, 3번 세 마리가 저는 좀 복병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한번 일념신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경주 스포츠월드배 특별 경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상금도 그냥 4등급 상금이고, 얄궂은 뭐 이렇게 명패 같은 거 하나 주는 그런 경주이라서 아무 의미는 없는데, 오히려 뭐 타이틀은 걸려 있는데 능력 부진 마필들이 너무 많이 출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7번 마이던인데,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던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기수 때문에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 또 조인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유님을 하는 그런 기수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1번
토호마켓,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토호마켓이 직전에 이제 선행 경합을 하면서 걸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야. 이게 좀 운이 안 좋죠. 선행 가기도 어려울 것 같거니와 또 가도 힘을 쓰고 가야 되고 경합도 피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안 좋아. 이게 두 마리 7번 9번의 깜빡이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게 대한마필로 팔리는 게 위즈 리얼리티입니다. 장추열 기승. 그 위즈 리얼리티는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이제 거세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세를 한 게 아니고 잠복 고환 적출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세하고 잠복 고환 적출수라고는 같이 거세이기는 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세 같으면 세워놓고 징정제 맞추고 그냥 싹둑 자르면 되는데, 잠복 고환 적출술은 이게 복강 안에 있는 고환을 이제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전신 맞추시켰고 뒤집어서 이제 수술이죠, 수술. 그러니까 거세는 시술이고 잠복고환 적출술은 수술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데, 여하튼지 간에 뭐 거세는 거세예요. 위즈 리얼리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좋아진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겠죠. 10주의 공백 충분히 쉬고 나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 위즈 리얼리티도 이게 모래에 대한 민감성이 좀 있어요. 그 모래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마필 아니에요. 모래 맞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쪽이 아니고 외곽이라서 장추열 기수가 전개를 풀어나가기에는 좀 괜찮아요. 왜? 게이트가 외곽이니까. 전개 자체가 외곽으로 피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기 마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거는 위즈 리얼리티가 좀 믿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복병으로 봐야 되는 마필은 뭐냐? 저는 10번 컴플리트 하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컴플리트 하트는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경주로의 2단아, 이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너무 후미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저 바닥에 누워서 그냥 뭐 앰뷸런스하고 같이 오다가 그냥 끝났죠. 근데 원래 그렇게 뒤에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중간 내지는 뭐 중간권에는 섞여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뭐 앰뷸런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후미에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수 변경도 됐고 임기영 기수 기승하고 게이트도 외곽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수 변경된 이 컴플리트 하트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소우굿이죠.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5번 플라잉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7번 그대만의 블루,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자, 플라잉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를 보시면 뭐 그냥 잘 뛰었어요. 꾸준하게 지금 계속 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실바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꾸준함이 있고, 자, 그리고 소우굿은 이게 뭐 앞에 가면서 좀 뛰는 말이나 싶었는데 또 추입도 하더라고요. 이게 선 추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되는 이런 마필들이 기수들이 타기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좀 자신감 있게 탈 수도 있고,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대만의 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나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1800m 들어갔더니 장거리 뛰었더니 말이 완전히 걸어오더라고요. 장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제 검증을 했죠. 얘는 맥시멈이 1600까지더라. 근데 이번에 경주 거리가 1400. 얘는 그대만의 블루는 1400이 딱 적정 거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1600은 좀 뭐 편성 잘 맞으면 뛸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데 1400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대만의 블루가 1800은 안 돼도 1400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끝걸음 좋은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딴봉퀸이죠. 땀봉퀸이 끝걸음은 좋은데, 이 땀봉퀸도 보면 1600 뭐 이렇게 그 이상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딱 1400까지는 괜찮아요, 발걸음이. 그러니까 1400까지의 추입력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그대만의 블루도 적정거리에 출전했지만 적정거리에 출전한 또 다른 복병 마필은 6번 딴봉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드래곤 킹덤과 학산 다크호스 두 마리예요. 서울의 1600m는 부산의 1600m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부산의 1600m는 직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500m가 넘어요. 서울의 1600은 어떻게 돼요? 코너에서 시작을 합니다. 코너에서 시작을 하니까 외곽 게이트 출발하는 마필들이 불리해요. 불리한 조건이야.
그럼 외곽 게이트 출발하면 앞에 가려고 하면 불리해. 그러면 차라리 그냥 외곽 게이트 출발하면 잡고 모래를 맞을 수 있으면 잡고 뒤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쪽에 두 마리가 1600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드래곤 킹덤하고 학산 다크호스 1600m 거리에서 주고받고 했어요. 거의 발걸음이 비슷비슷하고 부담 중량도 비슷하고, 그래서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일단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죠. 먼저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직전에 좀 노렸던 마필, 이 찬 페이머스, 그리고 탄성의 반석. 탄성의 반석은 제가 뭐 데뷔 전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조금 더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정도에서 멈추더라고요. 더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가 1600m로 경주 거리를 좀 줄였습니다. 장거리 1800을 계속 뛰었던 마필인데 1600m로 경주 거리를 줄였고, 자, 또 찬 페이머스 역시 1600m에서 발걸음은 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1번, 3번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긴 한데, 자, 7번이나 8번. 자, 이런 마필들도 1, 3번에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삼복승으로 노리셔도 배당은 얼추 좀 나오는, 먹을만한 배당은 좀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서울 8경주에서는 이 찬페이머스라든지 탄성의 반석을 삼복승식으로 노리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 이번 6경주는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요번 레이스맨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레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kg 감량 있죠. 3kg 감량이면 뭐예요? 승급전. 레이스맨이 기가 막히게 잘 뛰었죠, 지금까지. 1200에서. 자, 근데 이번 경주는 1200이 아니고 1400입니다.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1200이면은 레이스맨을 좀 세게 볼 수 있어요. 근데 1400은, 승급전의 1400은 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저는 불안하게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4번 금화 에미넌트. 이 금화 에미넌트는 직전에 서승원 기수가 기승했어요. 선행 가서. 서승원 기수가 1번 게이트 했습니다.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기가 막히게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왔어. 서승훈이 선행 가서 타고 못 들어온 말을 다나카가 타가지고 들어와요? 저는 그런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서승훈하고 다나카의 이 기승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림은 안 그려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팔려주고 있는 거. 컬럼비아 챔프입니다. 컬럼비아 챔프는 직전에 있잖아요. 12마리 뛰었잖아요. 12마리. 12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 마필이 배당 터뜨리고 입상을 하니까 이번에 인기마로 팔려. 컬럼비아 챔프가. 4번, 5번, 6번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린단 말이에요. 저는 다 못 믿겠어요. 다. 인기마 세 마리를. 뭐 물론 인기마 세 마리 중에 조금 더 세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레이스맨 조금 더 세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어설프단 말이에요. 4번, 6번은 뭐 아예 못 믿겠고 두 마리 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고 있는 복병마필은 안 팔리죠. 왜? 얘네들이 지금 먼저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팔리니까 팔릴 이유가 없지. 그림자에 가려서 안 팔리죠. 하지만 기본기에 있어서는, 발걸음에 있어서는 절대 이 세 마리한테 밀리지 않아요. 레이스맨 같은 경우도 승급전에 1400이면 뛰어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잘 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발주기 문이 열려봐야 아는 거고 결승선 통과해봐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오히려 불안한 복병마필들을 조합해서 뭐 어떻게 조합해서 이거를 적중해볼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냥 과감하게 딱 좋아진 복병마필 1400 적정거리 나왔어? 상태 좋아? 조교 보고 상태 좋아? 직전에 어떻게 뛰었어? 이렇게 보고 하니까 여기는 너네 네가 뛰면 얘네들을 잡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 복병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제가 메인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9경주는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부산 6경주 메인에 이어서 바로 서울 9경주 메인으로 들어오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똑같아요. 부산 6경주 메인하고 서울 9경주 메인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인기마필들을 보시면 10번 빈체로킹입니다. 빈체로킹이 지금 조제루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연타로 3번을 엄청 잘 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30번을 넘게 뛰면서 조제루 기수 타기 전에 성적을 보시면 어때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냥 생바닥. 아주 깡바닥. 근데 조제루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부터 지금 말이 살아나가지고 잘 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외곽 게이트 출발에. 얘도 뭐 제가 세게는 보기는 하는데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깜빡이로 팔려주는 게 7번 엑셀런트 퀸입니다. 똑같아요. 부산의 육경주 제가 서승훈 기수의 레이스맨 1200만 뛰다 1400 뛰어봐야 안다고 그랬죠. 엑셀런트 퀸도 똑같습니다. 1200은 잘 뛰어요, 얘가. 근데 이번 경주 1400이야. 얘도 뛰어봐야 아는 거예요, 1400은. 1400은 뛰어봐야 안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거 뭐예요? 찬란한 불꽃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물론 뭐 중장거리까지 뛰었기 때문에 1700까지 뛰었기 때문에 경주 거리를 다시 1400으로 줄인 거는 좋은 영향일 수 있어요. 영향일 수 있는데 찬란한 불꽃의 기본기도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쵸? 기본기 자체가 그냥 경주 거리를 1700 갔다 1400으로 줄였으니까 그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는 것 뿐이지, 얘가 뭐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마필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기본기가 가장 좋은 마필 찾았죠. 제가 찾았지. 근데 그 기본기가 가장 좋은 마필을 찾기 전에 이 말이 왜 지금 요 근래 못 뛰고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거를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기가 이 정도인데, 아,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좀 저조했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니까 잘 뛸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놓고 여기서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을 못 믿잖아. 인기 마필들을 믿을 수 있으면은 이거를 승부 조절을 못 하죠. 뭐 만약에 찬란한 불꽃을 믿는다. 그럼 찬란한 불꽃 놓고서 뭐 이렇게 두 방 가고 내가 보고 있는 복병 3방 5 놓고 뭐 때리고 받치고 이렇게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도 불안해. 얘도 불안해. 얘도 불안해. 그러면 복병을 놓고 인기마 3마리를 가면 되는 거예요. 복병 놓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똑같다. 인기마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좋아진 복병마필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승부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열받는 놈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받는 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일기만킬 인기마필 7번 창조의 아침이죠.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고 입상을 차지했어요. 복병으로 들어왔죠. 인기가 거의 뭐 없었죠. 추리로 팔렸던 마필인데 감량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온 거겠죠. 직전 경주. 일단 우인철 기수가 잘 탔어요. 이번에도 1800이니까 그 정도 뛸 수 있다고 보고 우인철 기수가 잘 타야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마이티닉인데, 마이티닉 같은 경우는 지금 최범현 기수가 직전에도 기승을 했는데 발걸음은 안 나오더라고요. 창조의 아침하고 같이 뛰었어요. 2마리 같이 뛰었는데 뭐 착차가 5마시 넘게 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착차를 줄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전에 열받았던 놈이 뭐냐, 얘죠. 얘 이 새끼. 아, 진짜 이 글로리시티라는 말을 제가 6월달부터 계속 찾았던 마필입니다. 6월달에 CC1이 기승할 때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그냥 놓고 했어요. 인기 1위지만 좋아 보여서. 근데 못 뛰었어. 턱도 없이 못 뛰었어요. 왜 못 뛰었지? 그 다음에 이제 정우주 기수가 탔어요. 1400m에 안 팔렸어요. 당연히 CC1이 타서 인기 1위를 못 지켜냈으니까 안 팔렸지. 근데 저는 또 놓고 했어. 못 뛰더라고요. 아, 이게 왜 못 뛰지? 이게 못 뛸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또 1700 뛰는데 이제 그때는 완전 백판이었어. 노렸어요. 진짜 못 뛰더라고. 고차까지 하고 늑발하고. 야, 이게 분명히 끝걸음이 좋은 말인데 얘가 왜 안 뛸까? 그래서 직전 경주에 안 팔렸을 때, 아예 안 팔렸을 때 여기에서는 제가 포기했죠.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말을 잘못 봤나 봐. 이거 똥말인가 봐. 그러고 포기했더니 야, 이게 200배가 넘게 해서 들어왔어요. 와, 이거 3번을 따라가다가 딱 여기서 그만, 너 그냥 가. 그러고 딱 보냈더니 거기서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와, 어찌 열받아요. 4번은 갔어야 되는데 참 여튼지 가네.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로리시티를 제가 계속적으로 봤던 이유는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니까 항상 끝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번 포기하는 그 순간에 딱 배당으로 터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아요. 어떤지 간에 끝걸음은 있는 마필이다. 정우주 기수가 지금 계속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전에 들어온 게 여러분 그 뽀록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직전에 꼴찌 팔리고 들어온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얘가 뭐 개발에 땀나게 한번 뛰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걸음을 계속 좋게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그래서 이번 경주도 얘가 연투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시티를 추천드릴게요.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경주인데 참 뭐 8마리 조촐하게 출전하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6번 지구라트예요. 직전에 특별 경주도 먹었죠. 조재르 기수하고 함께 아주 발걸음도 좋게 들어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4kg 승급전이겠죠. 승급전. 그러니까 2등급과 이번에 이제 1등급인데 2등급하고 1등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벽이라는 게 2등급하고 1등급은 진짜 좀 커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타다 보면 말들이 기가 죽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막 무슨 막 사자처럼 막 예시장에서 야 다덤벽을 하면서 막 지가 사자인 줄 알고 말인 줄도 몰라. 지가 막 사자인 줄 알고 막 으르렁으르렁 대다가 딱 뭐 8연승까지 해요. 그거 막 이제 9연승 하려고 1등급 딱 가면 예시장에 딱 타면은 꼬리를 딱 말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 타본 기수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 죽었네. 1등급 평하더라고 도르니까 벌써 이제 기가 죽은 거지, 얘가.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죠, 거기서. 연승하다가. 저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타봤고. 그래서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있으나, 감량이 상당히 좋으니까, 지금 지구라트. 그리고 또 기본기도 출중하고, 또 한 마리는 원펀치 드래곤이죠. 원펀치 드래곤은 지금 뭐 몇 번이에요? 9번 뛰어가지고 7번을 들어왔어요. 2번만 실패하고 얼마나 연승이 대단한 마필입니까? 감량 4kg 얘도 승급전이죠. 그러니까 인기마 팔리는 2마리가 다 승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지만 기본적인 발걸음은 좋다. 그렇다고 뭐 승급전이라고 해서 얘네 둘을 놓고 빼고 갈 거냐? 그래봤자 보이는 게 이제 블랙벨트 아니면 글로벌 삭스인데 글로벌 삭스는 직전에 이제 강풍마하고 뛰면서 한 5마신 정도였죠. 5마신? 3마신이네요. 3마신 정도 차차로 졌던 마필이고 블랙벨트는 성장세가 조금 더 좋을 줄 알았는데 1등급 올라오더니 조금 그렇게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블랙벨트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블랙벨트가 지금 25번을 뛰면서 우승 7번에 준우승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복승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필들인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1번, 5번, 6번, 8번. 그러니까 4마리가 보이는데 8마리 뛰어. 그 중에 4마리. 이거는 무슨 뭐 조합을 하기에도 좀 껄끄럽고 그렇다고 배당이 크게 먹을 수 있는 배당이 나오는 경주도 아니고 좀 참 애매한 그런 경주죠. 현장에서 잘 보고 고르기는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결정은 되죠. 이 안에서 끝나는데 충마 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컨디션도 꼼꼼하게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주로의 컨디션도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 기수들의 컨디션도 잘 살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주로 당연히 나와 있을 거고 마필애들 컨디션은 현장 예시장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날 이제 기수들의 컨디션은 마지막 경주까지 오면 이미 어떤 기수가 오늘 좀 죽조고 어떤 기수가 상승세인지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현장의 이 컨디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의 11개, 부산의 6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기만 접전 경주가 좀 많이 보였어요. 그 복병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가 몇 경주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주들을 딱 정확하게 골라서 잘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주들은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잘 골라드리겠고 저 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마 접전은 또 인기마 접전대로 그리고 부산은 서울보다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들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도 9개 하는데 3경주가 999였죠. 자, 뭐 그렇게 나와버리면 적중하지 못하겠지만
적당하게 뭐 한 15배, 20배, 30배 이 정도 배당이면은 꼭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11월 셋째 주 경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